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네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Today, President Park and I are reaffirming that our nations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반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충분한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 북핵 문제에 관한 별도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건 처음으로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 참여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중국 경도론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곽희석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가 영내 양자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한중 관계에 양립이 가능하다며 우리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 경도론을 불식시켰습니다. So there's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good relations with us, being a central part of our alliance, and having good relations with China. 양 정상은 아울러 보건안보와 사이버 안보, 우주와 북극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고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사이버 안보 채널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이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핵안보 등 글로벌 이슈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 차원을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기념비적인 건물인 뉴욕시 청사가 데이빗 딩킨슨 전 뉴욕시장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딩킨슨 시장은 뉴욕시 최초의 흑인 시장이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 정부청사, 맨하탄의 기념비적 건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1914년 완공된 이 청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데이빗 놀만 딩킨스 뮤니시펄 빌딩. 데이빗 딩킨스 전 뉴욕시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rename one of New York City's historic buildings after an exceptional leader. And there are so many reasons why Mayor David Norman Dinkins and this glorious structure belong together. 뉴욕시 최초이자 유일한 흑인 시장이었던 딩킨스 전 뉴욕시장. 지난 1990년에 취임, 4년간의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뉴욕시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온 공로가 인정돼 시정부 청사 건물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We are now on an almost quarter-century-long path of progress towards a safer and safer city, and it started with David Dinkins.
That is the fact we have to remind the people of this city.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뉴욕시 정부 청사는 40층 높이로 지난 1966년 뉴욕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 독감 예방접종 등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 10월,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행사들이 타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주 목요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카운티 보건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예약 없이 선착순 300명에게 무료로 예방 접종을 제공합니다. 다운타운 LA 스포츠 아리나에서는 대규모 건강검진 행사인 케어 하버 LA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기본 건강검진 외에 안과와 치과 검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한인들을 위해 치과협회 등 한인 전문의들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건강정보 세미나도 타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타운에서는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 다치카와 다이스케 박사를 초청해 암과 면역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미역과 다시마 등의 갈조류에서 추출한 다당체 성분 후코이단의 효능이 소개됐습니다. フコイダンはアポトーシスの誘導作用を持っています。2つ目に血管新生抑制作用というものを持ち合わせています。キモやレディエーションによる副作用、それを軽減することによって効果的な治療を副作用がなくできるというふうな作用を持ち合わせています。 그 밖에 굿사마리탄 병원과 헐리우드 장로병원 등 타운 인근 대형 병원들도 지난 주말 일제히 한인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를 개최하며 한인들에게 무료 검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뇌우, 즉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사태가 났습니다. 차량 수백 대가 쏟아진 진흙에 파묻혀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됐고요. 일부 운전자는 고립된 채 밤을 지샜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진흙탕물이 도로를 삼킨 채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뇌우가 엄습한 캘리포니아 곳곳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차량들이 진흙탕물 속에서 이리저리 밀려 떠다닙니다. 고속도로 두 군데에서만 차량 200대 이상이 진흙더미 속에 고립됐습니다. 심한 곳은 6m 넘게 진흙이 쌓여 차량들이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We just started sliding, boulders started coming, so it was just quick. It just happened quick. So it was scary. 사태가 난 고속도로 구간은 양방향 모두 폐쇄됐습니다. 일일이 차량을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고립된 채 밤을 지샜습니다. Have a lot of vehicles that are stuck. It seems to be one vehicle at a time, trying to get them back on their way. 사태와 함께 여러 군데서 돌발 홍수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뇌우에 따른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국에서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 해에 2,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미국 사회가 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과음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 영상입니다. 술에 취해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한 해에 과음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8만 8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로 끝을 맺습니다. 2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이 과음으로 숨지는 셈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과음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용이 2,4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2조 원에 달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1,79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술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과 범죄 발생, 또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비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술값 말고도 술 한 잔에 $2 5센트, 우리 돈으로 2,200원가량을 사회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추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과음의 기준은 한 자리에서 남자는 5잔 이상, 여자는 4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연구진은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음이 더 잦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미식축구는 빨리 달리고 격렬한 몸싸움을 해야 하는 운동인데요. 두 다리가 없는 한 고등학생이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두 다리가 절단돼 다른 선수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훈련을 끝까지 마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 조 마르텔. 정강이뼈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 2살도 안 돼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좋아한 운동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They wouldn't ever say to them I wouldn't have been able to walk. People think I can't do it. I just show them that I can. 빨리 달리기 위해 의족에 무거운 음료수병을 매달아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다리가 없고 키가 다른 선수들의 허리밖에 안 되는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They look over at Joe and see that smile, see his work ethic, and man, it really motivates and inspires our kids. 장애가 없었다면 현재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마르텔은 주 대표 선수 물망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I am a big example for some people. If I can do it, they can do it. KBS 뉴스 우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된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